네, 공업수학, 이산수학 4장 강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이 거의 끝나가네요. 드디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걸 하루에 하겠다라고 생각한 나 자신이, 나 새끼가 좀 많이 좀 원망스럽네요. 아, 출장 가기 전에 이걸 미리 다 찍어야 되는 일정이라 이거 지금 막 방의 조명 상태도 좀 바뀌고 있을 거고, 밖에 어두워지면서 이 간접 쪽이 형광등 조명이 좀 세지면서 좀 더 초췌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4.7, 4.8 두 섹션이 남았는데요. 최대한 간결하게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죠. 4.7 인다이렉트 아규먼트 역시 다이렉트 증명이 좀 힘든 경우에 다른 방향으로 뭐 방금 전에 섹션에서 봤듯이 컨트라딕션을 이용하거나 컨트라파지티브를 이용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대표적인 그 유명한 시오렘 두 개를 이 장에서, 이 섹션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서 첫 번째가 시오렘 4.7.1에 나오는 Irrationality of Root 2입니다. 루트 2가 바로 막 전에 이제 나름 딜리버리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루트 2가 Irrationality, 그러니까 무리수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내용은 증명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루트 2는 무리수다. 이 Q에다 발을 하는 게 이제 무리수니까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럼 뭐죠? 컨트라딕션을 이용하자는 거죠. 원래 명제가 P인데 나 P를 가정을 해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하기를 얘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유리수로 가정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유리수니까 B분의 A, B는 둘 다 정수인 이런 걸로 나타나고, 둘 다 지금 양수로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B가 양수면 뭐 A도 양수가 되죠. 게다가 A와 B에 지금 요게 있는데요. 요건 도형에서는 뭐죠? 직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숫자에서는, 수에서는 A와 B를 이렇게 표현하면 의미가 뭐가 되냐면은 서로 소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경우예요. 공약수가 1만 있고 나머지는 공약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서로 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이 가끔 쓸 때가 있을 텐데, 서로 소인 경우를 이렇게 씁니다. 어우, 파워포인트로 쓴 거 치고 잘 썼다. 로자로 안 보일 수는 있겠다. 자, 그래서 A를 루트 2와 B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걸 제곱을 해보죠. 어차피 양수니까 제곱을 해도 뭐 부호가 달라진다거나 원래 부호가 반대가 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A제곱은 2B제곱이 돼요. 루트 2의 제곱이 2니까. A와 B가 서로 소니까 A와 B는 서로 소니까 2는 A가 2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요. A가 2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A는 지금 A의 제곱이 2 곱하기 뭐잖아요. 2 곱하기 뭐니까 A가 A의 제곱이 짝수니까 A도 짝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 증명했었죠. 기억나나요? 네, 여기서 봤습니다. 제곱한 게 짝수이면 그 수도 짝수이다. 이거 봤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너무 넘어갔네요. 지금 A 제곱이 2의 어떤 정수의 곱이니까 A도 짝수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A에다가 다시 2K를 넣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4K 제곱은 2B 제곱입니다. 그럼 B 제곱은 다시 2K 제곱이 되는데, 그러면 또 B의 제곱이 짝수니까 B도 역시 짝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B가 2L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A는 2K이고 B가 2L이면 A와 B가 서로 소가 아니죠. 공약수가 있게 되죠. 공약수 2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가정을 한 거에서 여기가 서로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모순이 일어나죠. false가 되니까 루트 2는 무리수다. 이렇게 됩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만약에 어떤 수가 유리수라면 그 수는 서로 소인 두 개의 정수의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소가 아닌 걸로 예를 들어 나타냈다. 그러면 약분하면
결국은 서로 소인놈으로 나타낼 수 있죠. 계속 약분을 해나가면 결국은 서로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개의 숫자의 비율로,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모수, false가 나와서 그렇다면 요 얘기는 아니고 원래 명제 P가 맞는 거다. 네. 루트 2는 무리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뭐 이걸 이용해서 뭐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아이고, 자꾸 넘어가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소수에 관한 그 시오렘이 나옵니다. 시오렘 4.7.4를 증명하기 위해서 4.7.3의 프로포지션부터 보게 되는데요. 요 얘기가 조금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면 되게 쉬운데 헷갈리기 시작하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힘을 내서 A가 어떤 정수이고 P가 소수일 때, P가 지금 소수예요. 소수일 때 만약에 P가 A의 약수면 P는 A 플러스 1의 약수가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수 연속해서 다 이 소수가 나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죠. 어떤 소수가 있다. 어떤 소수와 정수가 있다. P가 A의 약수가 되는데 P가 A 플러스 1의 약수가 되는, 동시에 둘 다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라고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P가 A의 약수니까 A는 P의 배수죠. A는 P 곱하기 R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럼 A 플러스 1도 지금 P가 약수가 되니까 A 플러스 1도 P 곱하기 S 이런 꼴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수를 서로 빼주면 A 플러스 1에서 A를 빼주면 A 플러스 1에서 A를 빼줬어요. 그러면 1만 남죠. 그죠? A 지워지면 1만 남아요. 그런 A 플러스 1은 PS이고 A는 PR이니까 PS 빼기 PR이 되고 P 곱하기 S 빼기 R이 됩니다. 1은 두 정수의 곱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1을 만들 수 있는 건 1이거나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소수, 둘 다 소수가 안 되죠. 소수는 2 이상이잖아요. 따라서 모수, false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라딕션으로 바꾼 게, 나피로 바꾼 게 이게 P고 지금 나피를 테스트해 본 거죠. 나피가 false니까 P가 true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써야 돼요. 그래서 원래 요 P가 true다. 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 써야지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4.7.4 시오렘을 보면 4.7.4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소수의 집합은 프라임 넘버의 셋은 infinite, 무한하다는 거죠.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의 반대는 뭐냐? 유한하다, 끝이 있다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biggest prime number, biggest integer 했던 것처럼 biggest prime number를 뭐 P라고 두자는 거죠. P. 그러면 이게 이제 소수의 집합인데 소수의 집합이 2, 3, 5 해서 P까지 가는 거예요. 소수의 집합이 2, 3, 5에서 P까지 가는데 죄송합니다. N이 이게 집합이 아니라 그걸 다 곱한 어떤 수를 만들자는 겁니다. 네. 그걸 다 곱한 어떤 수 N을 만들어요. 모든 소수들을 다 곱한 겁니다. 모든 소수들. 네. 모든 소수들을 다 곱했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소수들을 다 곱한 거니까 어떤 소수가 있든 그 소수는 이 라지 N을 나눌 수가 있게 돼요. 그죠? 2도 얘를 나눌 수 있고 3도 얘를 나눌 수 있고 5도 얘를 나눌 수 있고 점점 해서 최고로 큰 소수인 P도 이 라지 N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약수가 됩니다. 그죠? 앞에다가 이 느낌표를 쓰면 not이라는 뜻이에요. 좀 제가 헷갈리게 썼네요. not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네. 그런 숫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제가 좀 쓸게요. 타블릿으로 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지 n이 모든 소수를 다 곱한 거예요. 라지 n이 모든 소수를 다 곱한 거기 때문에 2도 요 n을 나눌 수가 있게 되고 3도 요 n을 나눌 수가 있게 되고 5도 요 n을 나눌 수가 있게 되고 제일 큰 소수인 p도 요 n을 나눌 수가 있게 돼. 그렇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바로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2가 n을 나눌 수 있으면 2는 n 플러스 1을 못 나눠요. 그죠? 맞나요? 네.
3이 있으면 3도 n 플러스 1을 못 나눠요. 5도 n 플러스 1을 못 나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소수인 p도 n 플러스 1을 못 나눠요. 그럼 알려진 모든 소수도 이 n 플러스 1을 못 나눠요. 따라서 n 플러스 1은 뭐가 돼요? 소수가 돼버리죠. 그죠? 알려진 모든 소수가 얘를 못 나누니까 얘는 새로운 소수가 되는 거예요. 소수 우리 찾을 때 소거법으로 하면 그래서 남는 게 새로운 소수가 되잖아요. 따라서 소수에 가장 큰 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라지 n 플러스 1은 p보다 더 크고 소수니까 이 가정이랑 서로 모순, false가 일어났죠. 따라서 원래 명제 p에 대해서 not p를 했는데 이게 false니까 원래 명제 p가 true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해되셨나요? 4.7에 있었던 두 번째 theorem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4.8 어플리케이션 넘어갑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알고리즘에 관한 건데요. 사실은 이 장에 나오는 알고리즘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해 기초가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지금 좀 시간이 부족하고 사실은 원래 이번 학기를 파이썬 이 동영상 강의든 뭐 교실 강의든 파이썬으로 실제 이산수학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실습을 해보면서 뭐 계산 나눗셈이면 나눗셈, 뭐 짝수를 만드는 거면 만드는 거, 소수를 만드는 거면 만드는 거를 다 파이썬으로 해보면서 이제 실습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특히 이제 4.8이 되게 재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도 구성을 해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생략을 좀 하게 됐어요. 파이썬 실습을 좀 생략을 하게 돼서 4.8 알고리즘 파트도 예년처럼 꼭 필요한 부분,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뭐 예고라긴 그렇지만 예고하건데 좀 동영상 강의를 쭉 해봤을 때 뒷부분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 파트를 다시 리비짓해서 파이썬이나 R이나 뭐 자바든 뭐든 간에 어떤 기초적인 언어로 요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4.8절의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나 C를 배웠을 때 배웠던 되게 단순한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if문, 뭐 루프, 뭐 포문으로 루프를 하든 while문으로 루프를 하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니까 알아두면 좋을 겁니다. 자, 우선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으로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과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약수, common divisor는 CD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A와 B의 공약수를 CD, A, B라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의미는 C가 A도 나눌 수 있고 C가 B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양쪽에 다 공약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Greatest Common Divisor는 그 중에 이 C 중에 제일 큰 거고 그래서 GCD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GCD를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 뭐 72와 63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 GCD를 구해라 이런 거면 뭐 72를 우리가 우선 소인수 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2의 3승과 3의 제곱 63은 3의 제곱과 7 그래서 최대로 있는 공통인 부분을 다 끄집어내면 3의 제곱 9가 되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컴퓨터는 이렇게 못하니까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겁니다.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론을 만들고 그 절차를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든 다음에 이번 학기에는 뭐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우선 그냥 손으로 하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컴퓨터에 물론 시킬 수 있죠.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알면. 그래서 렘마 4.8.1이 우선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모든 양의 정수에 대해서 R과 0의 최대 공약수는 그 수 자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5와 또 이러네. 5와 0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5는 5 곱하기 1로 표현되니까 5가 5에 대한 약수가 돼요. 5가 5를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0도 전에 우리가 봤지만 모든 수는 다 0의 약수가 되잖아요. 왜? 5 곱하기 0 이렇게 되니까 역시 5가 0의 약수도 됩니다. 5가 5의 약수도 되고 5가 0의 약수도 되니까 따라서 5는
0과 5의 약수가 되죠. 근데 0과 5의 약수 중에 5보다 큰 게 없어요. 왜냐면 5의 약수가 1과 5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제일 큰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제일 큰 약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큰 약수도 됩니다.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0과 어떤 수의 최대 공약수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네, 요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이제 재밌는 성질을 하나 만들 건데요. 그게 뭐냐면 네, 렘마 4.8.2입니다. 렘마 4.8.2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와 B가 있어요. A와 B가 있고 A와 B가 모두 0이 아닙니다. 어떤 정수인데 A를 BQ 플러스 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A가 꼭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A가 B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 없어요. 네. A가 BQ 플러스 R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B로 나누고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R은 우리가 알겠지만 0에서 B 사이가 되겠죠. 요 quotient remainder 공식으로 쓴 거예요. 몫과 나머지로 쓴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B와 R의 최대 공약수와 같다. 이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해 나가게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살펴보면 증명을 하면 되죠.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실제 계산하는 건 다음 페이지에 보고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를 보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A와 B의 공약수, A와 B의 공약수를 구하는 게 B와 R의 공약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제일 처음에 어떤 수가 A와 B의 공약수가 되면 걔는 B와 R의 공약수도 된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이게 첫 단계예요. 반대로 B와 R의 공약수면 A와 B의 공약수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고요. 그러면 A와 B의 공약수인 거랑 B와 R의 공약수인 거랑 완전히 똑같죠? 그러면 그 중에 제일 큰 것도 똑같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어떤 수가 한쪽에 이쪽의 공약수면 이쪽의 공약수도 되고 얘가 이쪽의 공약수면 이쪽의 공약수도 된다 그러면 공약수 집합이 서로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 중에 제일 큰 것도 GCD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그럼 A, B의 공약수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죠. C가 A와 B의 공약수니까 A도 C의 배수로 표현이 되고 B도 C의 배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N과 M은 정수예요. 따로 안 써도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요 식 A 이꼴 BQ 플러스 R이니까 쓰면은 NC를 넣고요. A 자리에 B 자리에 MC를 넣으면 NC는 MCQ 플러스 R입니다. 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R은 C로 묶어버리면 N-MQ가 되거든요. 그럼 C 곱하기 어떤 정수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C가 R의 약수도 된다는 거죠. 따라서 B와 R의 약수도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B가 C의 배수, R도 C의 배수니까 C가 B와 R의 공약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A와 B의 공약수가 있으면 걔는 B와 R의 공약수도 무조건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럼 반대로 B와 R의 공약수를 설정을 하면 걔가 A와 B의 공약수가 되는지 봅시다. 어떤 C가 B와 R의 공약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B는 C의 어떤 배수, R은 C의 어떤 배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역시 K와 L도 정수겠죠. 그랬을 때 A 이꼴 BQ 플러스 R이니까 여기다 B 자리에 R 자리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KCQ 플러스 LC가 되겠죠. 역시 C로 묶어주면 KQ 플러스 L이 됩니다. C 곱하기 어떤 정수니까 A도 C의 배수가 되고 반대로 C가 A의 약수가 되겠죠. 따라서 C가 A의 약수, C가 B의 약수가 되니까 C가 A와 B의 공약수가 되겠죠. 따라서 B와 R의 어떤 수가 B와 R의 공약수면 걔는 A와 B의 공약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A가 BQ 플러스 R로 표현이 됐을 때 A와 B의 모든 공약수는 B와 R의 모든 공약수와 같다는 겁니다.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니까. 이랬을 때 두 진리 집합이 완전히 똑같아지잖아요. 따라서 진리 집합이 똑같으니까 공약수의 셋이 집합이 똑같으니까 그 중에 제일 큰 것도 똑같을 수밖에 없죠. 모든 원소가 다 똑같은데 어떻게 다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태블릿으로 보면서 한번 따라 해보죠. 자, 지금 하고자 하는 게 330과 15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자는 거예요. 봤더니 330과 156이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 뭐 물론 방향을 바꿔도 되지만 큰 쪽을 왼쪽에 쓰는 게 좀 더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330은 A 이꼴 BQ 플러스 R 꼴로 나타내자는 겁니다. 330을 156으로 나누면 몫은 2고 나머지가 18이에요. 그럼 원래는 우리가 요거의 공약수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걸 공약수를 구하는 거랑 이걸 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본 공식 때문에. 그죠? 그게 뭡니까? 330과 156의 공약수는 156과 18의 공약수를 구하는 것과 같다. 훨씬 숫자가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전히 크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156과 18이다. 그럼 역시 또 써보는 거죠. 156을 18의 배수 형태로 바꿔보면 18 곱하기 8 하면은 144거든요. 거기다가 아직 12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구하려던 건 얘와 얘의 최대 공약수인데 그건 얘와 얘의 최대 공약수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GCD 156, 18은 GCD 18, 12랑 같아지는 거죠. 그럼 GCD 18, 12를 또 쓰는 거죠. 18은 12 곱하기 1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18과 12를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랑 10이랑 6을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랑 같아집니다. 그죠? 그럼 12, 6. 12는 6 곱하기 2 더하기 0이 됩니다. 그럼 12와 6의 최대 공약수는 6과 0의 최대 공약수와 같다. 그럼 12와 6은 6과 0이 같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렘마에 의해서 어떤 정수와 0의 최대 공약수는 뭐예요? 그 수 자체라 그랬죠. 6입니다. 따라서 여기 6이니까 6, 6, 그럼 또 6, 6 이렇게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죠. 6, 6, 6. 따라서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330과 156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라고요? 6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입니다. 이걸 컴퓨터한테 시킬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큰 수가 있으면 목과 나머지를 구해라. 목과 나머지를 구해라.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고 걔랑 또 공약수 구하는데 잘 안되면 또 목과 나머지를 구해라. 목과 나머지를 구해라. 계속해서 줄여가다가 0이 나타나면 바로 그 전에 나타났던 숫자가 최대 공약수가 되고 끝나는 거죠. 네. 사실 시간이 있으면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코딩을 해보면 너무 좋아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걸 재규함수로 이제 코딩을 해보는 게 뭐 자바나 뭐 C를 배울 때 굉장히 재밌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이번 학기에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 그거까지 다 커버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배움으로써 4장이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사실은 뭐 제가 고생했죠. 여러분들 나눠서 보면 되니까 쉬었다가 봤다가 밀어놨다가 안 보다가 시험 기간에 이제 볼까?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가 좋은 점이 뭐예요? 봤다가 멈췄다가 다시 볼 수도 있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시 볼 수도 있고 또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니까 특정 시간 이렇게 특정 시간 뭐 예를 들어 동영상에다가 댓글 달 때 분초 적는 거 알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글을 적으면 요 시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요 분초 적고 뒤에 질문을 적으면 거기에 대한 그 지점을 내가 클릭하면 딱 그 동영상 그 지점으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남겨주면 좀 더 질문을 답변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그래서 질문을 제발 좀 항상 여기 지금 이쪽이구나. 항상 여기 지금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좀 질문을 좀 환영을 하는데 질문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 올리고 나서 항상 질문이 있나 보는데 질문이 너무 안 올라오니까 조금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따라오고 있나? 네, 그래서 시험 기간에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동영상 강의를 좀 보면서 제발 좀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훑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딴 거 아니야. 여기 나와 있는 예제를 손으로 덮어놓고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또 잘 안 되는 건 질문도 하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꽃피는 4월
지금 4월이죠. 벚꽃이 이제 슬금슬금 피고 아직 쌀쌀하지만 계절이 좋아서 공부하기가 참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꽃이 졌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더 가혹한 시험 기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네, 동영상 강의 보느라고 수고했고요. 네, 자습과 복습에 많이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질문 많이 하시고요. 다음 동영상 강의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